오원시 마켓뉴스 나우 이동재입니다. 이번 주에 시작부터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시장입니다. 그간 시장을 짓눌러왔던 대내외 리스크들이 일제히 완화되면서 개장부터 8,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대형주 위주의 강한 상승세가 증시를 이끌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시간 국내 증시 지수 상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시장 모두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코스피는 반도체 투톱이 나란히 강세 보이는 가운데 기판과 조선주들도 강하게 끌어주면서 현재 시간 3.32% 오른 8,10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대형주 위주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최근의 상승세 이어나갑니다. 현재 시간 1.42% 오른 1,17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일중 흐름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삼성전자 총파업 리스크를 해소한 우리 증시, 주말간 전쟁 리스크도 완화되면서 개장부터 강한 상승 보였는데요. 8,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시작한 뒤 8,100포인트 위까지 고점 높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후에도 다시 상승폭 확대해 나가면서 현재 시간에도 일중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 초반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1,200포인트 회복기에도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후에는 상승폭이 일부 조정되는 모습 보이면서 현재 시간은 1,180포인트 근방에서 움직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돌아온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 두 메이저 주체가 쌍끌이 매수 나서면서 지수를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현재 4천억 원가량, 기관 같은 경우는 1조 1천억 넘게 사들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오늘 이익 실현에 나서면서 1조 5천억가량 팔자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방향성이 계속해서 바뀌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 크게 사들이던 외국인이 현재 시간은 상승폭 조절되면서 183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장중 매도 전환 보이면서 현재 시간 250억 원 가까이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도 장 초반은 크게 팔아치웠지만 매수 전환 보이면서 현재 시간 400억 넘게 사들이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00원대 환율이 지속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다만 1,520원에 육박했던 상황에서 외국인 자금 재유입과 미-이란 전쟁 종식 기대감에 일부 방어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0.41% 내리면서 1,506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LG이노텍이 기판 수익성 개선 기대감을 중심으로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장중 황제주 등극에 성공했습니다. 증권가에선 일제히 LG이노텍의 목표가를 높여 잡으면서 전 사업부의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하나증권은 목표 주가를 종전 7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고객사 확대 및 기판 스펙 고도화로 무선 주파수 시스템인 패키지와 플립칩 10스케일 패키지 등 기판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하반기엔 카메라 모듈의 평균 판매 단가 상승 효과가 실적을 견인할 것이며 주요 부품의 내재화 확대와 수율 개선 및 베트남 생산 확대로 원가 절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IM증권에서도 FCBGA 등 산업 내 기판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후발주자인 LG이노텍에도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진단했고 패키지 기반을 중심으로 장기 이익 가시성이 높아지고 있어 매출과 영업이익률 모두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바라봤습니다. 현재 시간 LG이노텍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이노텍이 오늘 계속해서 강한 모습 보이면서 장중 120만 원 선을 터치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현재 시간도 22.69% 오르면서 106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기업 공개 절차에 공식 돌입하면서 미국의 우주항공 관련주 전반에 훈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국내 관련주들 또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지난 4월 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비공개로 초안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 5월 20일엔 공개 증권신고서를 공식 제출했습니다. 외신에선 스페이스X가 나스닥의 종목명 SPXC로 상장될 예정이며 6월 12일을 유력한 상장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상장에 앞서 다음 달 4일부터 투자자를 대상으로 로드쇼를 시작하고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1조 7,500억 달러에서 2조 달러 이상으로 관측되며 총 750억 달러, 우리 돈 약 113조 원이 투자금으로 유입되는 초대형 상장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에선 스페이스X의 첨단 금속을 공급 중인 것으로 알려진 HVM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스페이스X의 투자 이력이 있는 미래에셋 벤처투자와 아주 IB투자, 미래에셋증권 등이 수혜주로 분류돼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현재 시간 스페이스X 관련주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VM이 오늘도 강한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23.45% 오르면서 13만 9,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미래에셋 벤처투자 또한 오늘 12% 가까이 오르면서 62,6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가 개발 중인 신약의 중간 임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발표되자 파이프라인 가치 재평가 기대감 역시 상승했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는 잔치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대상 임상시험의 중간 분석 결과를 공개했는데 해당 발표에 따르면 신약을 투약한 지 16주가 되는 시점에서 증상이 20% 이상 개선된 비율은 72.7%, 50% 이상 개선된 비율과 70% 이상 개선된 비율은 각각 54.5%와 35.8%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차증권에선 오늘 해당 신약이 기존 치료제에선 반응하지 않았던 난치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높은 치료 효과를 확인했다며 현재 1차 치료제로 사용되는 억제제와 유사한 수준이며 2차 치료제인 JIK 억제제보다 더 높은 효능을 기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기존의 억제제 모두에서 실패한 환자군에서도 유사한 수준의 유효성을 확인한 점에 주목하며 특정 환자군에서는 기존 치료제보다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난치성 환자뿐 아니라 향후 일부 환자군에서는 1차 치료제까지 적응증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시장에선 난치성 류마티스 관절염 임상 실패 가능성을 가장 우려했지만 이번 결과로 향후 임상 실패 리스크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시간 한올 바이오파마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임상 발표 이후 상한가까지 보였던 모습인데요. 오늘도 강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도 4.74% 오르면서 59,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시장을 짓눌렀던 국내외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다시 한번 날아오르는 우리 시장입니다. 반도체를 포함해서 특정 종목의 수급이 쏠리고 있긴 합니다만 상승세 계속 이어나가면서 8,000선 안착을 시도하고 있고요. 증권사에서도 잇따라 눈높이를 더욱 높은 곳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이런 시장 상승 속에서 지켜봐야 할 종목과 맞춤 전략까지 저희와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오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 8,100포인트를 코스피가 넘어갔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숫자, 상승 탄력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연휴를 쉬고 왔는데 주말 사이에 우리가 연휴 쉬는 동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삼성전자는 일단은 이 위기가 긴장이 해소가 됐고 이제 이란과 미국의 협상, 휴전 협상 이야기가 이제 거의 임박했다라는 이야기. 주말 사이에 막 공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었는데 물론 조금의 타격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거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거의 끝났다, 합의안이 거의 다 마무리됐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유가도 떨어지고 여기에 또 연동이 되면서 우리나라 환율도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이번 주 오늘 화요일 들어서 또 급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현 선물을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우리 시장을 또 베팅하면서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특히 선물 매수가 1조 4천억 원 넘게 지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계속 선물을 매도하면서 우리 시장에 좀 부담을 줬었는데 일순간에 지금 또 선물 매수로 돌아서면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도 올라가고 있고요. 이제 내일이면 5월 27일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내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을 추정하는 레버리지 ETF가 출시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고민되시죠? 아,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그냥 삼전 하이닉스 가지고 가야 되나? 라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함께 그 판단 여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내일입니다. 5월 27일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저한테도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야, 이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텐데 자, 일단은 내일입니다. 내일 16가지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을 추종하는 그런 상품이 16개가 일제히 출시가 됩니다. 자,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 한투, 하나, 전부 다 웬만한 자산운용사는 지금 전부 다 출시하겠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사실 여러 가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다 똑같습니다.
그냥 삼성전자 주가 따라가는 거고요. SK하이닉스 주가 따라가는 거고요. 인버스는 이제 이 곧버스죠. 더블 곧버스. 2배 하락에 베팅하는 거. 뭐 그것도 주가랑 똑같이 갈 테니까요. 뭐 차이가 조금 있다면 현물형이 있고 선물형이 있고 뭐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리고 뭐 이 표만 봤을 때는 사실 큰 차이들이 없기 때문에 곧버스에 투자하진 않으시겠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곧버스 사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보고 이제 레버리지 2배짜리인데 지금 이 표만 봤을 때는 그냥 수수료, 보수가 낮은 거를 고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낮은 건 미래에셋 자산운용이나 하나자산운용에서 하는 타이거나 아니면 하나 쪽에 이쪽이 조금 수수료가 낮은데 사실 그것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수수료가 뭐 0.0901이고 0.2900이고 뭐 이런 식의 차이기 때문에 사실 큰 차이는 없고 어떤 것을 골라야 하느냐는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은 브랜드를 그냥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렇게 레버리지 ETF가 우리나라에 출시가 됐냐? 사실 작년부터 해서 홍콩 시장에 상장돼 있는 SK하이닉스 2배짜리 레버리지 ETF에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이 홍콩 증시에 돈을 너무나 많이 쏟아부었습니다. 거의 9조, 10조 가까이 되면서 테슬라 2배짜리 TSLL보다 이 전체적인 자산이 더 증가했어요. 세계 최대의 더블 레버리지 상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 돈을 해외로 유출시키기보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냥 2배짜리 레버리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투자하는 게 낫다라는 그런 금융 당국의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뭐 약간 뭐 아이러니하지만 그렇지만 또 마케팅을 너무 강하게 하지 말라라고 금융 당국이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걸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일단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요 삼전 릭스 레버리지는 아무나 사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자산 계좌에 1,000만 원 이상이 들어있는 분들만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제약을 둔 거죠. 아무나 그냥 막 사도록 놔두지는 않겠다라는 금융당국의 의도가 보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 계산하고 있는 액수는 이 삼전 릭스 레버리지 ETF를 사기 위해서 10조 원가량의 자금이 대기하고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뭐 돈만 있으면 되냐? 그건 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필수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금융투자협회에 금융투자교육원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여기 보이시죠? 레버리지 ETF 단일 종목 사전 교육을 해야 된다. 요거를 클릭하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1시간 정도를 들으셔야 되는데 금액은 4,000원이에요. 4,000원 내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일반 교육, 요거는 심화 교육이고요. 일반 교육도 사실 1시간을 받아서 총 2시간 교육을 받으셔야 되죠. 8,000원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심화 교육까지 이미 이수한 예비 투자자분들이 지금 93,000명이 넘었답니다. 거의 10만 명에 육박하는 지금 투자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것을 들으셔야 그리고 자금이 이 정도 있으셔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를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걸 사야 되냐? 막 주가가 올라가고 레버리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수익도 복리 효과가 이루어지면서 수익이 극대화되겠죠. 자, 이러면서 이 개념을 일단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무조건 2배, 마이너스 2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하루 1일 변동률의 2배를 추정하는 것이 레버리지 ETF 상품의 특징이고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하면 막 더블로 2배, 4배 막 이런 식으로 수익이 극대화가 되겠지만 사실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상승하는 장에서는 매우 좋지만 만약에 횡보를 하면서 우상향을 한다. 그래도 손실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일반 ETF 상품에 내가 100만 원을 투자를 했다라고 계산을 하시면 만약에 시장에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삼성전자가 갑자기 20%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0%가 하락이 되면서 80만 원이 되죠. 그리고 나서 다음 날 바로 반등이 나오면서 20%가 또 상승했다. 우리가 20% 하락하고 20% 상승하면 똔똔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게 사실은 이 하락분에서 20%가 또 상승하니까 96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금 대비해서 20% 떨어졌다가 다시 20% 올라와도 4%가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근데 자, 레버리지로 가보시죠. 레버리지가 되면 20%가 하락하면 레버리지는 2배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40%가 떨어집니다. 40만 원이 손실, 그러면 100만 원이 60만 원이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20%가 상승해도 40%가 상승하는 거니까. 근데 60만 원에서 40%니까 84만 원이 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봤을 땐 16% 손실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면서 상승을 하게 되면 떨어질 때는 낙폭이 크게 나오고 올라갈 때는 상승의 비율이 적게 잡히니까 계속해서 손실이 쌓이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케이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청자분들이 내가 레버리지를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꾸준한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투자를 해도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막 횡보를 하면서 조정도 나왔다가 다시 회복하고 이런 식으로 주가가 갈 거다라고 하면 사실 이걸 투자하시라고는 말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위험성을 잘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러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물론 뭐 이런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상한가 30%, 하한가 30%의 제한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하루에 만약에 하한가를 치면 하루에 60%가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 참고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시장에서는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번 주에 이게 새로 출시되는 상품이고 단일 종목으로서는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얼마나 몰리는지 그리고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좀 확인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총 보수보다 총 자산 규모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하나증권의 이야기가 있는데 결국에는 거래 대금, 이 호가가 어느 정도로 촘촘하게 형성이 되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로 레버리지 투자하는 건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빡 보고 나와야 되는데 그럴 때 호가가 촘촘하게 많이 형성되어 있어야 우리가 매도를 하고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해 주셔야 되겠고요. 결국에는 내가 그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장기적으로는 그래도 쭉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물론 레버리지도 좋지만 안정적으로 그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본주를 가지고 중장기 투자하는 게 더 훨씬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성과급 논란이 해외 빅테크 업계로까지 번지고 있다. AI 호황으로 벌어들인 돈을 누가 가져가야 하느냐는 AI 시대 분배의 전쟁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대만 TSMC 내부에서는 성과급이 최대 15% 줄어들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며 직원 반발이 커지고 있다. 회사가 미국 등 글로벌 공장 투자 확대를 위해 보상 규모를 줄이려 한다는 주장이다. TSMC 직원들 사이에서는 삼성전자처럼 우리도 파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일부 직원들은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결국 주주만 챙긴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국내에서도 카카오 노조가 성과급과 구조 조정을 둘러싸고 파업 수순에 들어간 상태다. AI 투자 확대 속에 직원 보상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반발이다. 미국 레딧 등 해외 IT 커뮤니티에서도 논쟁은 뜨겁다. AI로 번 돈은 노동자에게도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과 반도체 호황 끝나기 전에 투자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AI 슈퍼사이클이 만든 돈의 잔치, 이제 시장의 화두는 성장보다 누가 얼마를 가져가느냐로 이동하고 있다.
자,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돈 되는 섹터의 테마 이데일리 TV의 박근호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오늘은 또 어떤 돈 되는 섹터 찾아볼까요? 오늘 첫 번째 위원님이 선정해 주신 돈 되는 섹터의 테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는 국민 참여, 국민 성장 펀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테마를 골라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지난주에 국민 성장 펀드 출시가 되고 이제 가입자를 받았는데 순식간에 완판이 돼버렸습니다. 뭐 정부에서는 추가적으로 또 한 번 국민 성장 펀드를 추가로 뭐 준비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자, 이러면서 일단은 뭐 지난주에 시장에서는 코스닥이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튀어 올랐어요. 이게 이 국민성장펀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를 저희가 뭘로 보면 좋을까요? 위원님 어떤 걸로 보세요? 네. 앞서 이제 앵커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디테일하게 다 설명 좀 해주셨는데, 네. 이 지난주 금요일 날 국민참여성장펀드 때문에 오른 건지 아니면 그동안 이제 코스닥이 좀 쉬었기 때문에 반발 매수가 들어온 건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국민성장펀드 규모가 사실 5년 동안 이제 150조로 지금 돼 있는데, 이게 5년 동안 150조면 1년에 이제 30조인데 그 안에서 이제 간접 투자 방식이 우리가 이제 보통 느낄 수 있는 코스닥이나 이런 쪽에 들어오는 자금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간접 투자 부분인데요. 그 이제 7조 원 정도죠. 7조 원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들어오는 건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코스닥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군들의 업종 전체 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투자 분야가 좀 굉장히 광범위하죠. 말씀드리면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로봇, 2차 전지, 사실 뭐 코스닥에서 이거 빼면 남는 업종이 제가 봤을 땐 그쵸.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뭐 특정 종목에 딱 들어온다라고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이제 발표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좀 약간 러프하게 좀 들어오죠. 그래서 어떤 수급적인 분야에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흔히 얘기하는 나눠먹기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은 안 될 수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동안에 좀 약간 침체가 됐던 코스닥에 어떤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트리거는 이제 충분히 될 수 있죠. 오늘은 좀 약간 지난주 금요일의 흐름을 연결시키진 못하긴 합니다만은, 정리를 하면 국민참여성장펀드가 그동안에 코스피 대비해서 부진했다라는 말로도 상당히 좀 부족할 정도로 너무 좀 안 좋았죠. 그래서 첨단 산업의 성장주 쪽으로 자금 주입을 기대하면서 한번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지 한번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국민참여성장펀드, 국민성장펀드 시장에서는 일단 뭐 코스닥 전반적으로 다 수혜를 볼 거다라고 반응이 지난주에 일단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종목별로 저희가 더 세분화해 볼게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이 국민성장펀드의 수혜주는 뭘로 보세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리센스 메디컬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상장한 지 좀 얼마 안 됐죠. 한 두세 달 정도 됐죠. 올해 이제 3월 달에 상장을 했으니까. 이 기업이 최근에 이제 상장하는 종목군들의 어떤 트렌드를 보면 의무 보유 확약을 굉장히 좀 높게 유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얼마 동안은 절대 못 판다.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물량을 받을 때. 이 리센스 메디컬 같은 경우는 의무 보유 확약 같은 경우에 한 64% 부여를 해서 한마디로 이제 좀 물량이 잠겨 있는 거죠. 이제 품절주로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 리센스 메디컬을 이제 국민성장펀드의 관련주로 뽑은 이유는 이제 기술 특례 상장입니다. 이 국민성장펀드가 코스닥이나 이런 쪽에 투자를 할 때 이제 어떤 조건을 가진 기업들은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기술 특례 상장이죠. 두 번째는 상장 직후, 세 번째는 뭐 성장하는 기업들, 성장을 하고 있는데 R&D 투자금을 매출액 대비 얼마만큼 지출을 하는 기업들,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리센스 메디컬 같은 경우는 기술 특례 상장으로 가장 최근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좀 있죠. 리센스 메디컬 뭐 하는 기업인데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은 그 뜨거운 것은 굉장히 고통을 잘 느끼거든요. 근데 차가운 것은 고통을 잘 못 느낍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미용 목적도 있고, 운동 선수들이 이제 운동 끝나고 나면은 어떤 관 같은 데 들어가는 걸 보신 적이 있을 때 그게 영하 몇십 도거든요. 영하 몇십 도를 어떻게 견디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이제 냉장고, 냉동실보다 조금 더 차가운 정도.
이런 것들로 이용해서 이제 의료 기기를 만드는 기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 유일한 기업이죠. 글로벌적으로도 이렇게 딱히 라이벌 기업이 없는 기업이긴 한데 어느 쪽에 쓰이냐면 이제 피부과 시술을 할 때, 그 다음에 안과에서 이제 냉각으로 눈을 마취를 할 때 이거는 FDA 승인을 획득을 했죠. 이걸 이제 냉각 기반 어떤 약물 전달 기술도 이제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동물용 의료기기도 이제 공략을 시작을 해서 사람이랑 피부, 그 다음에 동물 모두 어떤 의료기기 동시에 공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의료기기 우리가 보통 뭐 레이저로 피부과에 어떤 뭐 판매를 하는 레이저기기 클래시스나 이런 기업들의 어떤 수익원을 보면 사실 기계 자체도 기계지만 비싸지만 이 우리가 보통 팁이라고 하는 이제 소모품을 많이 판매를 하면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이제 이 기업도 이제 어떤 냉각과 관련된 팁 같은 경우도 계속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수익원이 높고 이미 뭐 수출은 44개국 이상 수출을 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반도체 쪽에서 이제 프로브카드의 부품을 만드는 기업 이제 샘 CNS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프로브카드용 이제 STF라고 해서 스페이스 트랜스포머 필름을 만드는 기업이죠. 웨이퍼를 덮어서 프로브카드가 이제 웨이퍼를 검사를 할 때 그 중간에 들어가는 부품이죠. 샘 CNS를 국민성장펀드 관련주를 뽑은 이유는 국민성장펀드 지원을 받는 충청북도 1호 기업으로 이제 샘 CNS가 얼마 전에 선정이 됐죠. 이걸로 인해서 샘 CNS가 이제 여러 가지 부품들을 이제 국산을 할 텐데, 자, 샘 CNS는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쓰는 이제 웨이퍼 검사 장비 프로브 카드의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중간에 프로브 카드를 만드는 기업의 매출을 분석을 하면 이 기업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게 바로 판단이 되겠죠. 그렇죠? 프로브 카드 만드는 기업한테 STF 납품해서 이 프로브 카드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IDM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프로브 카드 만드는 기업은 이제 TSA가 있는데요. TSA가 지금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국 반도체 기업 쪽으로 이게 굉장히 지금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이제 언론 보도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모로 봤을 때 이제 샘 CNS 굉장히 좀 매력적인 기업 중에 하나고 일단 지금 샘 CNS의 가장 어떤 성장기는 이제 내년으로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 같은 경우는 HBM4에서 HBM4E로 이제 전환이 되는 시기 바로 내년인데 지금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HBM4로 이제 이탈리아 쪽 프로브 카드 제작사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테크노 프로브겠죠. 내년에 이제 HBM4E로 전환이 됐을 때 올해 대비 한 5배 정도 관련 매출이 좀 늘어난다라고 해요. 이런 부분들 참고를 했을 때 일단 국민성장펀드 지원 충북 1호 기업으로 선정된 점을 포함을 해서 관련주를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바이오에서 하나, 뭐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하나 이렇게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국민성장펀드의 영향 수혜받을 수 있는 탑픽 종목으로는 뭐 보세요, 위원님? 네. 자, 네이버를 한번 좀 선정을 해봤는데요. 네이버요? 네, 좀 굉장히 좀 결정이 쉽진 않았습니다. 네. 네. 일단 뭐 더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주요 이슈였고요. 그 다음에 이미 그 수혜를 보고 있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국민성장펀드로부터 4천억을 받아서 굉장히 초저리로 받아서 GPU를 이제 사는 데다 그 자금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보통 카카오나 뭐 네이버 이런 기업들을 이제 어떤 기업이야라고 했을 때 그냥 성장주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성장주라기보다는 이제는 어떤 실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갈 때 이런 성장주들은 굉장히 나름대로 시장에서 안 좋은 어떤 그 시선으로 좀 보게 되죠. 이런 부분들 이제 네이버도 AI가 좀 약간 부각이 좀 돼야죠.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네이버 포털에다가 어떤 것들을 검색을 하셨을 때 위쪽에 간략하게 이제 AI가 어떤 정리를 해주는 부분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네네. 하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네이버가 돈을 써야지 돈을 벌지는 못하거든요. 이제 쓴 돈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이제 네이버는 뭐 클로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돈이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AI로 인해서 유저들한테 돈을 걷어들일 수는 없죠. 물론 광고 같은 데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정리를 하면 네이버가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제 GPU 관련돼서 이제 4천억 관련 정도 일단 저리로 받았기 때문에 관련주를 분류를 할 수 있는
자격은 충분하고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 네이버, 카카오 실적이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없습니다. 잘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매출과 영업이익이 그래도 굉장히 잘 나왔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한 16%,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7% 정도로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는데 이제 주가가 그것에 보답을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주주분들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이시죠. 최근에 이제 네이버 두 가지 이슈는 일단 배달의 민족 인수 검토한다는 거, 우버랑 같이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두나무 관련된 스테이블 코인은 아직은 좀 시장에서 다시 한번 좀 모멘텀이 살아나기엔 좀 약간 시기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가격적인 전략은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 가격은 25만 원, 손절가 19만 원 정했는데 이제 네이버를 정리를 하면 사실 리스크는 별로 없는 가격입니다. 사실 실질적으로는. 근데 시장에서 너무 반대쪽 쪽에 쏠려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그래 AI 쪽으로 AI나 로봇 쪽으로 한번 기회가 뭐 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성장펀드의 수혜를 받는 종목으로 네이버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뭐 액수를 4천억 정도를 받아서 GPU를 구입할 수 있는 초저리 대출을 받는 상황도 있고 그 외의 것들도 또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네이버를 한번 다시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확인해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돈 되는 섹터는 또 어떤 걸 골라주셨을지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부유식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테마를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뭐 이게 그림처럼 실제로 이게 구현될지는 저희도 한번 미래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준비해봤는데 뭐 이제 데이터 센터를 육지 땅에만 짓는 게 아니라 뭐 바다에도 만들고 우주에도 만들자고 하고 뭐 여기저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유식 데이터 센터 관련된 앞으로의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네. 부유식 데이터 센터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보신 이미지랑은 좀 약간 다른 이미지인데 지금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고 직구도 있고 기존의 데이터 센터도 실질적으로 부유식 데이터 센터가 있죠. 근데 이 부유식 데이터 센터가 이제 최근에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육지에 있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어디에다 만들까?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 동네에 데이터 센터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 주민들이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거의 안 계시죠. 그다음에 전력 같은 경우는 사실 부유식 데이터 센터가 전력과 관련돼서 육지에서 쓰는 것 대비해서 어떤 그 장점이 있는지는 거기까지는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특별히 제시를 못 해주고 있는데 냉각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이점이 있죠. 실질적으로 데이터 센터 전체 전력의 한 뭐 30~40%를 냉각에 쓰기 때문에 이 물 위에다 바다가 될 수도 있고 육지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다 이제 짓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플로팅 데이터 센터 줄여서 이제 FDC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이 FDC 관련주들 중에 대부분은 이제 조선주들을 꼽히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물론 방금 우리 이미지를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제 약간 건물식으로 짓는 것도 있죠. 실질적으로 지금도 존재를 하고, 근데 기존에 있던 배를 데이터 센터로 어떤 뭐 바꾼다든가 아니면은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배를 새로 건조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조선주들이 굉장히 많이 좀 관련주들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전 세계 이제 데이터 센터 연평균 성장이 지금 한 10%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주식 입장에서 봤을 때 되고 안 되고보다도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노출이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최근에 약간 이 부유식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언론 플레이가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결국에는 부유식 데이터 센터는 뭐 배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이것도 또 이동할 수 있게 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조선주들이 부각을 많이 오늘도 조선주들이 좀 잘 가는데 그럼 종목들을 좀 간단하게 몇 개 체크해 볼까요? 네, 우리나라 이제 조선 빅3 중에 빅4라고 할 수도 있겠죠. 삼성중공업이 가장 좀 적극적으로 이 부유식 데이터 센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오픈 AI와 부유식 데이터 센터 공동 개발 협력을 구축을 했다라고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오픈 AI와 했다라는 부분. 일단 미국이랑 영국으로부터 500메가와트급 이제 FDC 플로팅 데이터 센터 개념 설계 인증을 획득을 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뭐 플랜트라든가 건물이나 큰 걸 프로젝트를 할 때
배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개념 설계가 있고 상세 설계가 있거든요. 보통 단어만 들으면 상세 설계가 왠지 좀 약간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상세 설계는 그냥 이 짓기 위한 한마디로 이제 건설하기 위한 단계고 개념 설계 큰 어떤 개념을 잡는 게 굉장히 고부가 가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계 인증을 획득을 했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일단 발전 시스템은 일단 무엇으로 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일단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를 탑재할 것으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삼성중공업은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관련주 이제 LS 마린 솔루션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 쓰는 인터넷 뭐 거의 99%가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뭐 넷플릭스, 유튜브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외국에서 오는 거예요. 관련돼서 이제 뭐 데이터 관련된 선, 그다음에 전력과 관련된 선 두 개를 깔아야 되기 때문에 LS 마른 솔루션 당연히 관련주로서 꼽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LS 마른 솔루션은 좀 약간 특이한 점. 최근에 이제 하나 솔루션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주주 배당 유상 증자한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주주분도 굉장히 좀 성토가 깊은 편인데 작년에 LS 마린 솔루션 8천억인가요? 우리 이제 배 필요하니까 주주 여러분들이 좀 사는 거 좀 도와주세요 갖고 유상증자인데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때. 굉장히 좀 어떤 주주분들의 LS 마린 솔루션에 대한 어떤 이 사업적인 부분에서 돈이 필요한 것을 상당히 인정을 한 부분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똑같은 일을 하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비교군이 없습니다. 뭐 비싸다, 싸다. A 기업은 뭐 1년에 1,000억 버는데 몇 조 원인데 이 기업은 500억 버는데 왜 20조 원이냐, 왜 이렇게 비싸냐.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기업이죠. 이제 배에다가 전선을 싣고 이제 바다로 나가서 이제 까는 기업이죠. LS 전선에서 전선을 받아서 LS 마린 솔루션을 깔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KT 서브마린이었죠. 이제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성장하는 부분들이 더디긴 합니다만 그래도 관련주로서 한몫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LS 마린 솔루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바로 또 탑픽도 알아볼게요. 네. 탑픽 종목 부유식 데이터 센터 뭐 보세요? 이름은 비슷한데 하는 일은 완전 다른 HD 현대 마린 솔루션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배를 고쳐주는 역할을 하는 기업이죠. 실질적으로는. 자, 얼마 전에 HD 현대에서 부유식 데이터 센터 진출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어요. 네. 관련돼서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가장 높은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HD 현대 마린 솔루션은 이제 현박해죠. 우리가 보통 리트로핏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사업과 관련된 수혜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죠. HD 현대가 미국 데이터 센터에 엔진 많이 팔았죠. 뭐 많이라기보다는 팔기 시작했죠. 데이터 센터에 힘센 엔진. 그 힘센 엔진을 유지 보수해주는 기업이 어디냐면 바로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이 부유식 데이터 센터 관련으로도 이제 기존의 배를 데이터 센터로 고칠 때 이 마린 솔루션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엔진이 수출됐을 때 유지 보수 관련 모멘텀 뭐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가격 전략 드리면 현재가 전후 매수가 뭐 나쁘지 않고요. 목표가는 29만 원, 손절가는 21만 원으로 끊어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HD 현대 마린 솔루션을 부유식 데이터 센터. 결국에는 지금에 있는 배를 개조하거나 새로 배를 만들 때 데이터 센터를 새로 구축을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HD 현대 마린 솔루션을 탑픽 종목으로 골라주셨습니다. 자, 오늘 박근호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장 종목 레이더 이어가야 되는데요. 마켓 나우 3부 시장 상황은 간단하게만 볼게요. 코스피는 지금 0.3% 넘게 상승세에 올라가면서 8,100선 돌파했다가 약간 내려왔고 코스닥은 초반보다는 탄력이 좀 줄었네요. 1,174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 자, 시간이 또 얼마 없으니까 바로 오후장 종목 레이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데일리 TV 서동구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위원님과 어떤 종목들 보면서 시장을 점검해 볼지 첫 번째 종목은 역시 이 종목입니다. SK 하이닉스가 결국에는 오늘은 종가 기준 200만 원 위에서 마무리 지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잘 가지만 SK 하이닉스가 유독 더 튀어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30만 닉스, 200만 닉스 많은 기대도 하고 또 우려도 했습니다만은 오늘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200만 원에 빠르게 안착해 주려는 모습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메이저 업체들부터 해서 소위 말하는 미국, 일본에 내놓으라 하는 그 하우스에서 목표가를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300만 원, 400만 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선반영되는 것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아까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내일 이제 우리나라에서 네. 사실 단일 종목을 기준으로 해서는 최초나 마찬가지죠. 당국에서도 앞으로 요 삼전 닉스를 제외하면은 새롭게 상품을 출시할 일은 없다. 이럴 정도로 조건이 되는 게 두 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ETF라고 하면은 10개 이상 종목을 구성을 그렇죠. 하는데 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이닉스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이런 와중에 시가총액도 이제 1,400조 원대 이상, 1,500조 원대를 바라보는 와, 그러한 네. 모습들이 과거에 우리가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시가총액 전체 시장이 2,000조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한 종목이 이러한 흐름이니까 더 말이 필요 없겠고요. 특히 이제 현재 이 새로운 상품에 투자하겠다라고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10만 명 이상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거. 자금도 당장 쏠 실탄도 5조 원 이상 된다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얘기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IHBM과 관련된 신기술 얘기도 있고 그런데 다 차치하고 네네. 시장의 분위기가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변수가 나오고 있을 때마다 흔들려도 계속 대기 매수가 들어오고요. 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새로운 또 우리 시장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이러한 상품도 등장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네. 이후에 어쨌든 버블을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일정하게는 우리가 동참은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200만 원, 30만 원을 내가 쉽게 손이 안 가서 내일 이제 기준가가 결정이 되고 네. 가격이 있겠지만 몇만 원 정도로 되겠죠. 일부에서는 2, 3만 원 내외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자금에 몰빵을 하면서 이러한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 네, 그렇죠. 이 점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주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항상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1, 2등 종목으로 올려놓고 동향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 ETF라고 하는 상품의 자체는 추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지 펀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ETF라고 얘기를 안 한다고 합니다만은 그렇더라도 결국은 2배의 어떠한 음의 양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변동성을 활용하는 전략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변동성이라는 것은 하락의 변동성이 나타날 때 인버스를 하기보다는 그냥 어느 한쪽 방향만 갖고 대응을 하세요. 네. 현재 시장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레버리지면 레버리지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이닉스 또는 삼성전자가 우상향의 패턴을 보일 때 횡보할 때는 그것을 매매하지 마시고 본주를 차라리 매매를 하시면서 이 대응해 나가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잠깐 일봉의 모습을 네네. 보시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술적인 것을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고 이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구간마다
이렇게 횡보해주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레버리지라든가 그리고 하이닉스가 이러한 상황에서 뭐 실적이라든가 성장이 꺾인다고 해서 하락 추세로 전환되지 않잖아요. 네. 어설프게 인버스를 공략했다가는 여러분들 큰 코 다치는 겁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라는 것을 공략할 때는 이러한 구간들을 이용해서 공략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잠깐 조정을 보일 때 예를 들어서 나 인버스 들어가야지 라고 하시면 못 빠져나오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쪽 방향만 보자. 지금은 우상향의 패턴들 상승 추세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구간들이 연출될 때 이익을 극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내가 본주 100주, 10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 뭐 레버리지 상품을 뭐 전체 비중에서 뭐 10% 미만으로 공략하는 이러한 전략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아까 앵커 브리핑 말씀드렸지만 위원님이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어요. 이 레버리지나 곧버스, 흔히 말하는 곧버스는 그 추세가 완전히 기울어졌을 때 투자하는 거지. 또 오해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 주변에도 있더라고요. 이거 레버리지를 그냥 길게 끌고 장기로 가져가면 되지 않냐. 그러면 수익이 막 100% 날 게 200% 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던데 그게 아니죠. 그렇죠. 네, 그게 아닙니다. 아니죠. 네. 그게 아니니까 시청자분들도 잘 참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상향해도 손실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잘 아셔야 된다는 거. 자, 첫 번째 SK하이닉스 뭐 오늘 볼 수밖에 없었고요. 다음 두 번째 종목도 볼까요? 두 번째 종목은 뭔지 공개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HPSP입니다. 오늘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시 우상향으로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고, 그럼 그 밑단에 이제 소부장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가 고민이에요. 상당히 오늘 그 의미 있게 좀 차별화되는 양상이 나타나죠. 결국은 뭐 우리가 기판과 관련해서 삼성전기, LG노텍 막 이런 식으로 네. 어떤 핵심적인 소부장단이 올라간다라면 이 기술력과 실적이 뒷받침돼주는 뭐 주성 엔지니어링도 있긴 합니다만은 바로 고압 어닐링 쪽에서 독주하고 있는 HPSP 물론 뭐 작년에 이제 특허 소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경쟁 업체들 등장 얘기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글로벌 파운드리 쪽이라든가 낸드 투자 확대에 따라서 이 고압 어닐링 장비가 채택되는 이 흐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결국은 수주 활성화라든가 그리고 매출 증대 또 안정적인 영업이익의 창출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매출이 전년 대비했을 때 37%, 2,373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도 1,266억으로 40% 이상 급증해 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상 최고가 오늘 돌파를 했죠. 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계속 우리가 쫓아가는 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이렇게 고점 대비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이고 이제 직전 고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격 축소 과정이라든가 5일 선고의 이격 축소 과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전략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BSP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종목만 더 볼까요? 진짜 간단하게. 마지막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HD 현대중 오늘 조선주들도 좀 좋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다 가는 게 아니죠. 오늘 네.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네. 특히 HD 현대중공업은 지난 5월 20일 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조용히 있을 때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공략하셔야 됩니다. 네네. 이런 말씀을 그러게요. 드렸죠. 그와 같은 흐름들이 바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봉의 모습을 보시면요.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급락 이후에 하단을 잡아주고 급등하는 패턴들이 연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일주일도 안 돼서 20% 수익이 냅니다.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략을 계속해서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2차 목표가 85만 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지금 시장은 뭐 실적이 받침되어 주는 업종이나 종목은 기다리면 다시 올라옵니다. 그런 그런 의미에서 조선주도 지난주에 설명해 주셨는데 이미 일주일 만에 20% 상승 맛봤습니다. 자, 오늘 옷장 종목 레이더 서동구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